오늘 시장에 뜨거운 관심을 받았던 탑7 키워드를 저희가 선정해봤습니다. 실적 시즌을 앞두고 실적에 따라 주가가 등락을 보이기도 했고요. 정책 관련주들도 꽤 큰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하나하나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7번째 탑7 종목입니다. 제가 의복주를 한번 골라봤는데 신세계 인터내셔널이라든지 휠라코리아, 한섬 이런 기업들입니다. 이런 섬유 의복 업체들 가운데 1분기 실적이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은 기업들이 많은데 그동안 주가가 많이 올라서 그런지요. 실적 시즌을 앞두고 오히려 지금은 주춤하고 있습니다. 앞서 더 갈 것인지 아니면 이제 주춤하고 끝날 것인지 저희가 잠시 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카페24인데요. 코스닥 활성화 정책의 일환인 벤처펀드가 본격화되면서 수혜를 받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오늘 시장에서 5% 넘게 카페24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자, 삼성전자 보지 않을 수가 없겠죠. 내일은 이 삼성전자가 실적을 발표하게 되는 잠정 실적을 발표하게 되는 그런 날입니다. 그 잠정 실적 발표를 하루 앞두고 급등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시장 대장주가 거의 5% 안팎으로 급등하는 일이 거의 많지 않은데 물론 지금은 조금 상승 탄력이 줄어들었습니다. 3.9%가량 상승한 채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탑4 종목입니다. 해운주와 조선주를 꼽아봤는데 정부가 오늘 해운 재건 5개년 계획을 발표했죠. 정부가 배 200척을 주문할 것이라는 내용이 포함되면서 조선주들 일제히 급등하고 있고요. 또 그동안 치열한 경쟁 때문에 하락했던 운임도 좀 정상화한다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다 보니까 해운주들도 20% 넘게 급등하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에는 정책만큼 큰 호재는 없다라는 말이 나오는 것처럼 오늘은 그 영향이 그대로 반영된 것 같습니다. 자, 탑3 종목으로 펄 어비스를 선택해봤습니다. 올해 하반기에는 인기 게임인 검은 사막을 콘솔 게임으로 출시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또 모바일 버전은 글로벌로 출시한다고 하네요. 거기에다 더해서 기대 신작들도 남아있다고 하니까 이런 여러 가지 기대감들이 겹치면서 오늘 시장에서 4.3% 정도 오르고 있습니다. 자, 바이오주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전체가 다 오르는 건 아닌데 거의 반반 오르고 반은 내리고 하는데 이슈가 있는 종목들은 급등하는 종목들이 눈에 많이 띄고 있고요. 기술 수출 소식이다, 식약처의 치료 성분 등록 소식이다, 여러 가지 소식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셀트리온은 미국 FDA에서 허가 보류 통지를 받았다는 소식에도 불구하고 상승을 하고 있었어요. 저희가 이 내용도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메가스터디 교육 탑1으로 선택해봤습니다. 올해 실적이 고성장할 것이라는 기대감과 함께 오늘 시장에서 7% 넘게 급등하고 있고요.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죠. 자유수강권인 메가팩스가 성공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또 이것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HL인베스트 한용희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메가스터디 교육이 엄청나게 상승을 하고 있네요. 사실 54,000원에서 거의 12만 원까지 한 달 만에 거의 2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이거 왜 올랐습니까, 이거? 우선은 여러 가지 재료들이 좀 나와 있는데 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울대 주요 대학 정시 확대 검토 소식에 좀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근데 이게 큰 폭은 아니에요. 네. 연대나 고대 같은 경우에는 한 2%에서 3% 정도 확대를 한 부분인데 이전에 좀 수국 상황이 긍정적으로 요소가 작용한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네네. 그 부분과 좀 겹쳐가지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좀 상승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우선 메가스터디 교육에 대해서 좀 살펴보시면은 그러니까 수능 잘 봐야지 합격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수능 잘 보려면은 메가스터디 온라인 교육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고요. 여러 가지 업체들이 네네. 있어요. 네네. 우선은 1위 업체는 이투스라는 네네. 데가 있고 이건 상장이 안 돼 있어요. 네네. 그다음에 이제 메가스터디고 그다음에 다른 업체들은 좀 작기는 작아요. 그래서 다른 업체들은 논외를 하는데 네네. 이투스랑 메가스터디랑 양강구도 대결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네. 그 부분은. 근데 메가스터디 같은 경우는 요 근래 들어서 얘네들이 이제 거의 고등부 사업부가 70%가 넘어가요. 전체 매출 중에서. 네네. 그러니까 고등학생이 메가스터디에서 우리가 흔히 하는 인강이라고 그러죠. 인터넷 강의. 네. 네. 인터넷 강의를 많이 끊어야 얘네들의 매출이 증가한다라는 건데 요 근래 보시면은 이 고등부의 성장성이 상당히 가시화되게 나타나고 있어요. 뭐냐면은 이 메가스터디나 이투스나 교육 사업에서 중요한 거는 엔터주랑 똑같아요. 사람이에요. 네. 교육자예요. 네. 근데 우리가 선생님인데 흔히 스타 강사라고 그러죠. 네네. 근데 업계에서는 이걸 1타 강사라고 그러는데 네네. 1타 강사인 수학 강사 현우진 선생님, 그다음에 네. 영어 강사 조정식, 그다음에 저희는 선생님 이름 들어도 몰라요. 저희는 설민석 정도는 나와야 알거든요. 그렇죠. 근데 요 근래 보시면은 유튜브 많이 보시면은 네네. 이기상 씨라든지 현우진 씨라든지 상당히 많이 나와요. 웃긴 네. 에피소드로. 네. 근데 요 근래 트렌드를 보시면은 그냥 교육만 잘해서가 아니고
흥미를 끌어야 된다는 거죠. 인기 강사가 있다는 그렇죠. 얘기네요. 인기 강사가 있어야 또 재미도 있어야 사람들의 욕구가 나오고 고등학생들이 배울 수 있는 욕구가 생긴다는 네, 건데 네. 지금 보시면은 이 메가스터디 교육의 주력 제품이 있어요. 네. 메가패스라는 건데 네.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 인기 강사라든지 뭐 다른 이타 강사라든지 다른 사람들 다 모여가지고 자율제예요. 그러니까 자유수강제라는 거예요. 그거를 패키지, 그러니까, 기간제로. 자유이용권. 그렇죠. 네. 이 성장이 어마어마하게 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일단 메가스터디에 인기 강사들이 많이 있다는 것은 알겠어요. 네. 그리고 그래서 이제 고등부의 매출도 높아질 것이라는 것도 알겠어요. 네. 근데 너무 많이 올라왔어요. 앞으로의 그렇죠. 주가는 어떨까요? 저는 올라갈 수 있다, 충분히 더 갈 수 있다? 더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네. 보시면은 사실 이 메가스터디 교육의 현금 흐름표를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네, 지금 네. 화면 한번을 띄워주시면은 사실 2015년도 176억, 그다음에 2016년도 113억, 약간 줄어들었죠. 근데 2017년도 한 400억 정도로 늘어났어요. 근데 메가스터디 교육에 하나 모멘텀이 있는 게 또 뭐냐면은 초중 고등부가 아니고 네. 기명 편입학원을 작년 4월 달에 인수를 했어요. 우리가 흔히 하는 기명 편입학원. 그러니까 네네. 대학교를 편입하기 위해서는 기명 편입학원을 상당히 많이 끊거든요, 네네. 사람들이. 네네. 그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제 성인 교육까지 진출할 수 있는 여력이 생겼다라는 거죠. 아, 교육 사업의 종합적인 플랫폼으로 거듭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또 작용할 네, 수 네. 있다라는 부분들, 이걸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회사가 하나였다가 두 개가 된다면 일단은 적어도 2배는 돼야 되는 거니까요. 그렇죠. 근데 그 하나 또 모멘텀이 있는 게 수학 강사의 경쟁 구도가 있었어요. 이게 네. 신승범 수학 강사가 예전에 이 스타 강사였는데 메가스터디 교육에서 이투스로 이적을 했어요. 네. 그래서 그 당시에 매출이 2015년도에 좀 충격을 많이 받았었거든요. 네. 근데 신승범 강사가 예전에 댓글 알바 좀 이슈 때문에 네. 그것 때문에 요즘에 고등학생들한테 인지가 좀 안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스타 강사에 대한 오히려? 이미지도 좀 같이 보셔야 된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메가스터디 교육은 지금 많이 올라왔지만 더 갈 수 있다. 그래서 좋아요 의견을 주셨고요. 자, 바이오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이슈가 여러 가지가 나오면서 바이오주들이 급등하는 종목들이 꽤 눈에 많이 띄었는데 그 가운데 제일 궁금했던 거는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제약이긴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셀트리온에서 미국 FDA의 허가 보류 통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장중에 상승을 보이기도 했었고 셀트리온 제약은 9%가량 지금도 상승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왜 이럴까요? 우선은 제약바이오 수급이 특징적으로 네네. 이게 어떤 이슈가 확 나와서 그런 부분들은 아니고 네. 우선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런 저점 매수에 대한 수급들이 많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뭐냐면은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도 사실 대차 잔고를 보시면 비이상적으로 상당히 많아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 기다리고 있는 공매도 물량이 네, 많다는 얘기죠. 쇼커버링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라는 네. 거예요. 그 공매도가 사실 이 개인 투자 셀트리온은 워낙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대차 거래에 대한 상당히 그 꺼리낌이라고 해야 그렇죠, 되나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 부분이 공매도 때문에 사실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었어요. 네. 근데 하락을 했었는데 단기간에 하락을 했었는데 이 부분들이 사실 쇼커버링 물량이 저점에서 좀 들어온다라는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오늘은 좀 특징적인 게 차바이오텍이나 네. 네이처셀 줄기세포 관련주인데 오늘 이제 네이처 학술지에 좀 보시면은 런던 무어필즈 안과병원에서 이 네. 황반으로 시력을 잃은 사람이 지금 어느 정도 신문을 읽을 수 있을 정도는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이 배아줄기 세포는 뼈도 될 수 있고 네. 피부도 될 수 있고 네. 눈도 될 수 있고 네. 손톱도 될 수 있어요. 네. 모든 거를 분화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배아줄기 세포 갖다가 황반을 좀 치료했다라는 거예요. 네. 황반의 시력을 높였다라는 거예요. 그 부분 때문에 오늘 줄기세포 관련주 차바이오텍이라든지 아니면 네이처셀 같은지 그 부분도 잠시만요. 좀 잠시만요. 그러면 네이처셀하고 차바이오텍이 그 기술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아니에요. 근데 오늘 차바이오텍이 좀 20%까지 급등을 하는 이유는 네, 뭐냐면은 한 언론사에서 이영옥 대표가 네. 우리가 2건의 세포 치료제를 지금 기술 수출을 계약을 하고 있다라는 언급을 했어요. 네네. 그 부분 때문에 네이처셀보다 차바이오텍이 더 급등을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따라간다라는 거죠. 네, 네이처셀 같은 경우는. 알겠습니다. 일단 좀 편하게 얘기하면 네. 업황이 좋아질 것 같으니 관련 종목들이 올라간다고 오늘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좀 아니라고 봐요. 왜냐면은 이게 줄기세포주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좋다라는 거는 네네. 아니거든요. 네. 기술을 확인을 해야 돼요. 네. 근데 물론 생명윤리법이 개정이 되는 구간에 있어요. 네.
구간에 있는데 생명윤리법이 개정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은 있어요. 근데 지금 차바이오텍 같은 경우에 관리 종목, 그다음에 네이처셀 같은 그렇죠. 경우에는 조건부 허가를 아직 못 받았고 네. 물론 임상 3상을 무조건 해야 되지만 네. 그 부분들에 대해서 주가를 막을 수 있는 요인들은 아직까지 남아있다는 거. 그래서 업황이 개선되는 거는 아직까지는 글쎄요다. 네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급등하긴 했지만 저희는 글쎄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펄어비스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은 사막 모바일의 글로벌 출시, 그리고 신작에 대한 기대감, 검은 사막을 또 콘솔 게임으로까지 또 출시한다고 해서요. 여러 가지 호재들이 있어요. 자, 펄어비스 어떻게 보세요? 우선 검은 상방 모바일이 상당히 마케팅 비용을 많이 쓰고 있죠. 뭐 가다 보면은 뭐 버스에도 붙어 있고 광고 진짜 많이 봤어요. 광고 너무 네네. 많습니다. 정말 뭐 케이블 방송에서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검은 사막 모바일의 성과가 이제 2분기에 본격적으로 반영이 되고 이제 2월 28일에 출시를 했으니까 네. 2분기부터 성과가 본격적으로 반영이 될 거예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검은 사막 모바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한 2위 정도 지금 입지를 안착을 했기 때문에 안정적인 매출을 올리고 있다. 3월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평균 매출이 한 15억 원 정도 상당히 네. 많이 나오는 수준이거든요. 그리고 2분기에는 이제 해외 진출에 대한 부분들, 뭐 동남아, 대만, 그다음에 3분기에는 북미, 유럽, 일본까지 해야 되는데 이제 한 가지 좀 이 주가의 향방을 결정할 수 네네. 있는 요인들이 뭐냐면은 파노라는 거예요. 파노요? 예, 아직까지 우리가 뭐 책 사면은 뒤에 그 바코드가 있잖아요. 네네. 그 바코드가 ISBN이라고 하는데 그 중국에서 이제 외국인 게임 업체들이 들어와서 이거를 뭐 앱스토어에 등록을 하려면은 판호를 받아야지만 된다라는 거예요. 아, 그 네네. ISBN까지 같이 뭐 이런 허가를 받아야 된다라는 네네. 거죠. 근데 이 부분들이 지금 당장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는 없어요. 근데 나중에 판호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 검은 사막 모바일의 주가는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데 제가 한 가지 자료를 좀 가져왔어요. 좀 네. 이런 아이디어를 한번 내보면 어떨까? 투자 아이디어를 내보면 어떨까라고 네네. 생각을 해봤는데 네, 화면 화면에 나오고 보시면은 있어요. 네, 네. 이 실질적으로 가입한 사람은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게임 업체 입장에서는. 지금 나오는 회원 수요. 네. 이 뭐냐면은 공식 카페 회원 수예요. 네네. 공식 카페 회원 수는 실제로 내가 활동을 하면서 그 우리가 현질이라고 그러잖아요. 현금을 네. 해가지고 아이템을 산다라든지 그런 부분들인데 공략이나 다 올라와 있는데 검은 사막 같은 경우는 출시한 지 지금 두 달도 채 안 됐는데 78만 명이에요. 물론 인원수로 보시면은 넷마블 게임즈의 세븐나이츠가 가장 많아요. 근데 네네. 출시일이 상당히 많았다라는 거예요. 2014년이었으니까요. 근데 이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회원 수가 상승 속도로 봤을 때는 펄어베이스의 검은 사막이 가장 빠르다. 네, 그러면은 이게 해외 진출까지 가시화가 됐을 때는 그 부분들의 그 우리가 현질이라고 하는 네네. 게 어쨌든 검은 사막 모바일 즉 펄어비스의 매출에 기여가 되는 거잖아요. 그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결국에는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공식 카페 회원 수를 제가 좀 가져왔는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 보통 이렇게 공식 카페에 가입하시는 분들이 실제 현금을 지출하시죠. 그렇습니다. 상당히 많이 상당히 지출을 많이 하시죠. 하시더라고요. 네, 일반인들도 하시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펄어비스 그러면은 이거는 어차피 좋다고 의견은 주실 것 같으니까 맞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갈 거라고 보세요? 지금은 25만 3천 원 부근입니다.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그 아까 화면 띄워주신 거 시가총액을 보시면은 넷마블 게임즈가 한 12조 정도 되고, 12조 넘죠. 그다음에 NC 소프트가 한 9조 정도 네네. 돼요. 근데 이게 따지고 놓고 보면은 NC 소프트랑 넷마블 게임즈는 원래 오래된 게임사고 그렇죠. 네네. 이게 뭐 그 걔네들은 지적 재산권이 워낙 많지 않냐고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 네. 제약바이오나 게임 업체는 약간 동등한 비슷한 사업 구조를 갖고 있어요. 한 가지 신약이나 한 가지 게임이 회사를 먹여 살릴 수 있다라는 거죠. 네네. 그러면은 우리가 얼마 안 되는 블루홀 비상장 같은 잠시만요. 이야기가 너무 길어지고 네네. 그렇습니다. 네. 어디까지 올라갈 거예요? 저는 한 30만 원 이상 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30만 원 네. 이상까지. 네. 알겠습니다. 자, 저도 시가총액을 보니까 지금 일단 2조 9천억 원 정도에서 거래가 되고 있네요. 알겠습니다. 펄어비스 좋아요 의견 주셨습니다. 자, 의복주 봐야 되는데 시간이 별로 없어요. 신세계 인터내셔널만 한번 여쭤볼게요. 일단 1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있는데 최근 많이 올라와서 그런지 오늘은 주춤하거든요. 그냥 딱 거기까지인가요? 오늘 주춤하는 거는 사실 저는 우선 결론적으로는 좋아요예요. 좋아요인데 오늘 단기적인 차익 실현 매물은 나왔다. 근데 네. 이런 것에 너무 겁먹으시면 안 된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겁먹으시면 안 된다라는 게 사실 신세계 인터내셔널은 크게 세 개예요. 패션, 뷰티, 그다음에 리빙. 네네. 근데 패션은 뭐 워낙 많죠. 뭐 돌체앤가바나나 뭐 유통해가지고 크로마츠나 이런 고가의 그렇죠. 수입 명품 네네. 브랜드를 유통해서 판매를 하는 거고. 뷰티에서는 우리 딥티크라든지 아니면 비리비치라는 화장품이 있고 네. 리빙에서는 우리가 흔히 보는 이걸
이걸 무지라는 브랜드를 따라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자주. 네, 자주 브랜드가 이제 거기군요. 신세계 인터내셔널인데 사실 뷰티에서 성장성이 급속도로 높게 나타나고 있어요. 제가 지난주 주말에 이제 스타필드를 갔다 왔는데 스타필드에서 이 시코르라는 화장품 멀티샵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여자들의 천국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시너지가 날 수 있다. 좀 알겠습니다. 많이 말씀드리고 싶으면 여기까지. 알겠습니다. 자, 흔들리지 말라는 좋아요 의견을 신세계 인터내셔널도 주신 겁니다. 자, 내일의 탑픽은 제가 알기로는 이제 그 메가스터디 교육을 꼽아 주셨으니까요. 그것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바로 동시효과랑 마감 종가 보고 저희는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 완화 조짐에 강세로 출발한 지수는 추세를 이어갔습니다. 코스피는 1.26% 다소 큰 폭으로 뛰어오르면서 2,438선의 종가를 형성할 것으로 보이고요. 코스닥도 0.71% 오른 868선의 종가를 형성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가총액 상단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를 견인했는데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나란히 3% 오름세 포착이 됩니다. 우선주 쪽이 더 흐름이 좋습니다. 4.13%까지 큰 폭으로 뛰어올랐지만 현대차는 소외됐습니다. 코스닥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중에서도 제일 눈에 띄는 종목이 메디톡스 아닐까 싶은데요. 2% 하락하며 오늘장 마감을 대응하고 있습니다. 동시효과 분위기였습니다. (4월 5일장이) 마감이 됐습니다. 그동안 글로벌 증시를 압박했었던 무역전쟁에 대한 우려가 완화되자 양시장 나란히 1% 넘는 강세를 보여주기도 했었는데요. 종가도 굉장히 우호적이네요. 코스피 1.24%, 1% 넘는 오름세 지켜냈고 2,437선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코스닥은 다만 고가 대비 상승분 일부 반납하며 0.72% 상승한 868에 마감을 했습니다. 벤처펀드가 출시되면서 코스닥 상장 기업에 대한 매수세가 유입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오늘 함께 있었습니다. 오늘 코스피에서는 메이저 수급 주체들의 동반 매수가 연출되기도 했었는데요. 외국인 386억 원, 기관 2,221억 원 순매수 행진을 펼쳤습니다. 다만 개인이 엇박자 수급을 보여줬고 2,565억 원, 다소 많은 물량을 시장에 풀었습니다. 코스닥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인 매수 주체 찾기가 힘들었는데 개인, 기관, 외국인 모두 사자를 외쳤지만 물량 자체는 많지 않았습니다. 개인 111억 원, 기관 103억 원, 외국인 37억 원의 순매수 우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기관의 매수가 집중이 됐었던 대형 IT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요, 내일 잠정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죠. 기관의 매수가 유입이 됐고요. 3.89%, 3.88% 오르며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SK하이닉스 쪽에는 쌍끌이 매수도 동시에 유입이 됐고 82,600원, 어제 8만 원 초반에서 장을 마쳤는데 82,600원까지 올랐습니다. 그 나머지 종목 LG전자, LG디스플레이도 일제 강세로 오늘장을 대응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감 상황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